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격언으로 시작해 볼까요?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와 같다. 주가가 올라가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주식을 사들이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갑자기 비관적이 되어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버린다. 바로 워런 버핏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분이죠. 증권 분석의 창시자이자 가치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입니다. 그의 말과 같이 시장은 하나의 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울증의 성격을 띠고 있는 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장기적인 추세와 기업의 가치가 아닐까요? 물론 망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도 헤쳐나가는 1등 기업은 분명히 언제나 있습니다. 한국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40살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서 20여 년 만에 수천억 원의 자산가가 된 사람이 있죠. 바로 주식농부, 한국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주식농부 박영옥 스마트인컴 회장입니다. 이분의 격언을 좀 살펴봤는데요. 대표적인 이야기는 바로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갑의 마인드를 가져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업이 어려울 때 기업에 내가 손을 내민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망할 것 같나요? 우리나라와 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순간인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한 주 한 주 좋은 기업을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사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민들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더라고요. 자, 투자 현인들의 그 뒤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 강한 녀석들 어떤 격언, 어떤 코멘트로 오늘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보시죠. 유세벽 전문가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이정우 전문가 FMC 발표 결과, 윤겸 전문가 한 곱이 넘겼고 자동차주를 주목하자. 네, 일단 한 곱이 넘겼습니다. F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항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을 일단 11시 구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FMC 회의 결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정우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FOMC가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네, 시장과 예상치와 다르게 원래 50bp로 원래 좀 나왔었는데 5월 달에는 이번 CPI 지수 발표 이후로 좀 급격하게 75bp로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CPI 지수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선방향을 했다라고 보면서 오늘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조금 FOMC가 좀 강하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7월 달에도 75bp 인상 유력하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시장은 반등세를 나왔습니다. 이 말은 약간 뭐냐, 어떻게 보면은 공포감이 이때까지 약간 불확실성이 되게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이번에 좀 세게 나오면서 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양적 긴축 속도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좀 올해 금리 중위값을 1.9%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걸 확 늘렸습니다. 3.4% 정도를. 근데 시장은 약간 충격은 덜했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바랬던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네가 너무 조금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 그냥 팍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을 확 잡아주는 게 우리한테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더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약간 연준의 목표도 여기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약간 2%대로 낮추겠다. 라는 포인트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약간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잡는다라는 거는 금리로 잡겠다는 거고,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리고 중국 코로나 봉쇄 이후, 락다운 이후에 약간 이런 움직임도 어느 정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좀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물가 상승 요인을
상승 요인을 판매 부분보다 이제 서비스 부분으로 약간 옮겨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어떻게 따지고 본다면 스테이크 인플레이션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도 강하게 얘기했는데 시장은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은 이런 걸 원했다. 너네 강한 모습. 이때까지 약간 어정쩡한 포지션보다는 이렇게 강한 모습을 해야 우리도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플랜 A, 플랜 B를 말씀해 드렸어요. 플랜 A는 뭐 지속적인 이 FOMC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대세 하락장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었는데 약간 오늘 반등세가 나오면서 약간 플랜 A 정도는 아니고 단기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꾸준한 상승세가 나오는 거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3.4%까지도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약간 더 약간 반등세가 좀 세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말은 코스피 기준으로 약간 반등세가 세게 나온다. 7월달 FOMC 전까지 약간 2,700선까지 올라가 준다면 7월달 이후로 약간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지 않을까. 예, 약간 그 FOMC 전까지 약간 탄탄하게 급등, 급락이 아닌 약간 꾸준한 우상향으로 나온다면 지수는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FOMC 발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발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자하는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기울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수대는 코스피가 2,48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2,500선 아래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선도 여전히 싸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때까지 FOMC 발표 이후로 어느 정도 상승세는 나와줬던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가 2% 상승률까지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면서 시장의 예상이 강해졌었던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QT 같은 긴축 역시도 시행하면서 연준 긴축 속도 475억 불 월간 기준으로 이렇게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일단 시장 추가 하락을 막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 분 전문가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올 여름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파란불,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 추세가 정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하락 혹은 비추세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이시고요. 그리고 올 여름장은 우상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을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원화가 약세여서 수급에는 부담이 되고 있지만 2분기 실적 수출 기업들에게는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은 좀 여러 대외 변수를 봤지만 실적 시즌에 수출 기업을 봐야 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윤겸 전문가님의 이 신호등이 잘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이 다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바꿔드릴까요? 예, 한번 늘 같은 게 가나요? 왜 불이 윤겸 전문가께 안 될까요? 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냥 입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록불인가요? 빨간불인가요?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인가요? 네네네. 그럼 윤겸 전문가 빨간불 의견부터 드릴게요. 예, 예. 뭐 물론 그 FOMC 금리 과감한 단호한 그 금리 인상에 의해서 또 시장이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역으로 또 호재로 받아들여서 이미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왜냐하면 이제 때리는 사람이 몸이 풀려갖고 나중에 맞는 사람은 더 아픔의 강도가 있듯이, 그래서 이제 75pp 올렸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건 좀 일시적인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및 시장이 이걸 갖다가 이제 호재로 인식해서 이제 반발 매수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깔린 주변에 보이는 악재들이 지금 뭐 뚜렷하게 해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2월 하반기까지는 약간의 이제 반등, 눌림 반등해서 박스장에서 이어가고 첫째적으로 이제 전쟁이 우선 어떠한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을 때 네. 분기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박스권에 묶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전쟁이 끝나면 어느 순간 이 물가 상승률은 결국에 0에 수렴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유가가 계속해서 전쟁 이슈 때문에 사실 순조롭지 못하죠. 계속해서 하락해도 상승 추세는 여전합니다. 자,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 빨간불을 주셨는데요. 비추세 구간 예상하시네요. 저는 박스권 구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까지 주구장창 얘기했었던 그 인플레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타겟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 지금 목표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너무나 하락을 크게 했었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더욱 245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여기는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악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악재들이 다 하나씩 해소될 것인가 라고 봤었을 때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여름 시장에서 이때 반등을 해줄 것인가 라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주가에 벌써 선반영된다라고는 하지만 기업들이 실적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좀 그렇게 좀 예상은 하지만 네. 그럼에도 좀 지수는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여름장에 대해서 기대를 낮추자는 의견인데요.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 우상향, 완만하든 예, 그러니까 완만하든 노란색인데요. 노란색이시군요. 네, 여름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네. 말씀드리는 건데, 뭐 7월부터 생각을 하자면 7월 초부터는 좀 강세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항상 그랬듯이 여름휴가 시즌, 약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좀 약세장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로 약간 8월 말까지 좋아지다가 이제 추석 2주 전부터는 조금 더 약세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게 생각입니다. 저는 약간 길게 봤을 때. 예, 아주 뭐 시기별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공감되네요. 추석 2주 전은 항상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약간 길게 예. 본다면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기간값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FMC를 확인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또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7월 말에 또 FMC가 있잖아요. FMC 이전에 네. 그래가지고 7월 초에서 약간 예. 7월 말 FMC 전 약간 한 20일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일단 6월을 보내자라는 의견이네요. 예, 6월 일단 보내놓고 월말 월초에 경제 지표가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실적도 발표가 되죠. 7월에. 그런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상승 가능성을 보셨고요. 다시 한번 7월 FMC 직전에는 관망 모드로 시장이 접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코멘트, FMC 회의 결과 확인해봤습니다. 아마 나머지 두 분도 이 FMC 회의에 대해서 코멘트는 다른 코멘트에서 해주실 것 같아서 다음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가운데서 오늘 유세벽 전문가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이라는 됐지만이라는 내용을 주셨는데요. 박스권으로 보시죠. 예, 시장.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가가 그래도 오늘은 좀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래일 이렇게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가가 이렇게 쉽게 잡힐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곤 있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많이 유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 에너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식량 관련해서도 지금 뭐 무언가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결국에는 인플레라는 거는 올해 안에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갈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이 부분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는 이제 상방으로 방향성 저는 굉장히 긍정론자의 한 명으로서 이렇게 상승해 주기를 굉장히 기다리고는 있지만 많은 시청자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악재가 하나씩 해소가 될 때마다 조금씩 꿈틀거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그게 급등하는 크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세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었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0.75 이렇게 퍼센트 올린 거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매파적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연준에서 굉장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세게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엔 반등을 해줄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이렇게 이정호 전문가가 설명을 벌써 많이 잘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투자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하방으로도 좀 열어놓고 그리고 상방으로도 열어놔야 된다. 근데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 박스권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재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저는 북한의 핵실험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환율 관련해서도 지금 강달러 기조는 꺾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좀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렇게 테마성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추후에 지수가 반등을 해줄 때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줘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관련 이런 이슈들이 떠주면서 지금 뭐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상증자, 조강 ILI 뭐 이런 종목들이 무상증자 호재로서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흐름인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결국에는 그 현금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지 돈을 얼마나 잘 비축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금 비축을 누가 하는 거죠? 기업 쪽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예, 현금을 잘 갖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할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기 힘든 500% 무상증자를 많은 기업에서 보여주고 있죠. 아직 뭐 10개는 안 됩니다만 여러 기업에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그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하락하기도 어렵고 상승하기도 어려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아래쪽도 그냥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겠다라는 의견으로 주고 계십니다. 하락하기도 어렵고 상승하기도 어려운 박스권의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단기 테마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강하게 올라올 쪽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는데 테마는 무상증자 말씀해 주셨고요. 예, 크게 또 기회를 준다면 강하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어떤 중심 섹터 어떤 거 보시죠? 중심 섹터는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지수가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버텨주는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탑픽으로 뽑고 싶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우주항공 섹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발사가 좀 지연이 됐죠. 그런데 요거 관련해서도 지금 과하게 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저는 우주항공 섹터, 방산 쪽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추가적으로 이제 원전이 과하게 밀렸습니다. 네. 정책적으로도 밀어주는 섹터인데 이쪽 관련해서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과 신재생 에너지 크게 이 두 가지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원전 단기 낙폭이 과대했다고 평가하시는데요. 지금 정윤님께서 무상증자 말이 쉬워서 트렌드지 이거 작전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SH초님께서 기업 체력이 안 되는데 무상증자를 하면 의심을 해봐야죠.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까 이정호 전문가 간단하게 FOMC 전후, 추석 전후를 변곡으로 보신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SH초님께서 이정호 전문가의 시장 흐름 전망에 의견 동의한다고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세 분 전문가에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단기 불확실성 일단 해소되면서 바닥을 잡아줬습니다. 어제의 저점을 볼까요? 코스피 2436포인트는 단기적인 저점이 확실하다. 초록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입니다. 어제의 저점이었던 2436포인트 단기 저점이 확실하다. 초록불. 그렇지 않다는 빨간불입니다. 윤겸 전문가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저는 빨간불입니다. 예. 이게 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좀. 예. 하는데요. 빨간불 주셨는데요. 더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도 예상하고 계시네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고 시장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내외적인 여건 환경이 큰 이 악재, 트리플 악재를 갖다가 조금이라 커버하고 덮어줄 수 있는 호재가 지금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이제 연준의 과감한 금리 인상, 그 부분 이제 말씀드린 시장에서 이제 어떠한 반대급부로 이제 어떠한 호재로 좀 인식을 해서 기술적 반등, 어떠한 이제 과대 좀 낙폭에 의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 뚜렷하게 어떤 호재가 악재를 갖다가 좀 커버하고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 막연한 어떤 지수나 지표 발표에 의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악재 부분이 소멸되면서 호재성 어떠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지금 지수가 장바구니에 담기에는 그런대로 좀 매력적인 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누누이 다 전문가분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포트폴리오를 지금 잘 정리해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담아가면서 박스장에서 전략적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저점을 단기 저점이라고 확신하시는 두 분의 의견 간단하게 들을게요. 유세벽 전문가님. 저는 개인적인 의견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450포인트를 무너뜨린다면 225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는 빠르게 선반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스마트해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좀 버텨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저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도 의견 주시죠. 저는 약간 저점 구간이라고는 약간 생각은 안 하고요. 추가적인 하락세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한 2,400포인트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도 한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약간 거품이나 이런 신용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더 해소를 돼야 좀 더 탄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거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관점입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선에서 단기 바닥을 확인한 것에는 세 분 공감을 해주셨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 세 분 모두 일단은 배제하지는 않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수 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일단 지지돼야 되는 선이다, 지금 이 선은. 이렇게 보시면서 유세혁 전문가는 만약에 이 선을 깨고 내려가면, 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2250포인트 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는 2400선에 대한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네요. 마지막 강한 코멘트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장의 강한 코멘트. 한 곱이 넘겼고 자동차주를 주목하자.
지금 어떤 시장의 우려 요인 가운데 또 하나의 본질, 물가를 또 자극하는 또 하나의 근거, 공급망 이슈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자동차주는 좀 얘기가 많았고 또 관련해서 예상치 못했었던 화물연대 파업까지 일단 지나는 갔습니다만 또 불거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동차주를 최우선적으로 보시는 이유 알아볼까요? 네. 자동차주를 최우선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곱이 한숨은 지금 이제 돌리는 이제 어제까지 이제 연일 하락하다가 이제 연준이 이제 과감한 결단에 의한 발표의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발표돼서 이렇게 한숨을 돌리는 과정인데 투자자 여러분께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요거 한숨 돌리는 거는 이제 접어두고요. 이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 대응 전략을 짜서 내가 장바구니에 어떤 종목을 담아서 과연 이 종목과 함께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지금 기술적 반등, 이제 시장 반응이 그걸 이제 금리 인상을 좋게 해석해서 일시적으로 오른 것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12월까지는 어떠한 이제 큰 이슈하고 풀어질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 박스장에서 이렇게 흘러가리라 보고 또 어떠한 외부 충격이 또 한번 또 예상치 않는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는 또 그게 시장에 또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또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제가 자동차 관련주에서 또 종목 추천도 한번 하고 관심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여하튼 자이언트 스텝은 좋은 시장 결과로 나온 거는 좋게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악재가 전반적으로 소멸해 가는 진입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1291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다행히 또 이제 환율이 10원 정도 인하돼서 1280원을 가다 보니까 그게 바로 또 시장에 또 반영이 되고 또 그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돼가지고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큰 상승은 아니지만 갭상승에서 약간 지금 올라주는 그런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대통령께 보고한 다음에 이제 발표하기로 했는데 또 문서가 유출됐다 하면서 또 이렇게 잡음도 있지만은 여튼간에 이제 이런 이제 경제 발표가 증시에 도움이 되고 증시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지금 허약해진 이 체질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인하, 법인세 간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업에 조금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25%에서 22%만 줄어들어도요. 3%가 인하가 되더라도 그게 벌써 기업의 실적, 영업이익에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요소가 나오고 어떤 기업이 지금 어떠한 지금 초약 체질이 된 이 증시 상황에서 기업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동기부여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좀 발표돼서 증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제 누리호 발사가 오늘 전기 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또 며칠 연기되고 날씨 영향으로 지금 연기가 됐는데 이 부분도 또 이제 반전으로 정리가 잘 돼서 잘 발사가 돼서 안착이 되고 위성이 잘 자리를 잡아간다면 또 이 또한 증시에 마이너스 효과는 아닙니다. 절대 제가 봤을 땐 이런 플러스 효과.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호재라 하더라도 이렇게 호재들이 모이다 보면 악재를 갖다가 좀 커버하고 이제 활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악재가 지금 증시를 발목을 잡고 뒤덮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런 이제 어제 발표에 하는 단기성 올라가는 거에 심취하지 마시고 장을 냉정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바라보시고 지금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지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괜찮은 지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할로 담으시고 포트폴리오 정리해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오늘 관심 섹터로 좀 보는 종목들은 자동차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가 과대 낙폭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8%가 빠졌습니다. 최근에 기아자동차는 또 6% 빠졌고 화물 파업 연대로 또 이제 생산에 차질이 있었으나 파업이 이제 철회됐고요. 정리가 됐고 지금 과대 낙폭이 된 부분 저점 구간이고 차트를 자동차 관련주 보시면 상당히 1년 전 차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주 그 저점 구간에 상승 구간과 지금 저점 구간과 이제 일치하는 그런 차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 여러 주가 있는데 코프라라는 종목을 좀 유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S&T 모티브 종목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거기서 잘 구분해서 선별하시길 바라고, 또 이제 탄소 절감 정책주 지금 발표들이 나왔습니다. 세계 이제 환경기구 그런 데 여러 가지 이제 심포지움이 열려서 지구의 온도 1.5%를 낮추기 위해서는 43%의 탄소를 갖다 절감해야 된다. 이런 정책과 방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저는 이제 유니드라든지 휴캠스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들 한번 보시고요. 냉정하게, 냉철하게 시장을 대하면서 진행하시면서 풀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코멘트하고 요 시황과 추천 관련 섹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 가운데서 코프라와 S&T 모티브를 보셨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의 공통점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이제 코프라하고 제가 이따가 이제 추천 종목에서 코프라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상당히 저점이 매력적인 저점 구간에 내려와 있고, 상당히 이제 과대낙폭해서 정말 여기선 더 내려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느끼고 봤고요. 실적이라든지 이제 단기순이 흑자 전환이 많이 됐고, 또 코프라 같은 경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프라나 S&T 모티브가 자동차주 가운데서 저평가돼 있으면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으로 압축을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지금 자동차주를 탑픽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서 지수 자체도 일단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지만요. 어쨌든 그 자체로 지금 지수가 뭐 사기에 나쁜 구간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다만 단기적인 반등에 너무 심취하지 말자, 냉정함을 유지하자, 이러한 의견을 보고 계시고요. 또 종목 가운데서도 탄소 절감이나 자동차주 가운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아직은 악재의 소멸 구간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하자는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세 분 전문가께 질문 드릴게요. 어쩌면 앞의 질문과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장의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다. 죽은 고양이가 잠깐 이렇게 털썩 다시 바닥을 튕겨져 올라가는, 바닥을 딛고 튕겨져 올라가는 그런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이고요. 악재 소멸 구간에 분명히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입니다. 저희가 그 CPI 발표 이전에는 뭐 악재에 민감해질 것인가, 호재에 민감해질 것인가 이 얘기까지 할 정도로 6월 초의 분위기는 좋았죠. 일단 중국 쪽에 또 공세 완화 이슈도 있었었고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뭐 악재 소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물가 쇼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서는 빨간불을 주셨고요. 악재 소멸 구간에 분명히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는 데드캣 바운스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네. 저는 약간 데드캣 바운스인데 약한 데드캣 바운스라고 조금 더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약간 단기적인 거품은 한번 꺼지는 게 좋지 않을까. 남들이 이때까지 약간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왔었습니다. FOMC 이후로. 근데 한 번에 이번에는 좀 겁을 주고 나서 좀 빼지 않을까. 내일이 금요일이라는 점이 약간 저는 조금 꺼림직스럽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기 바닥권을 한번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 주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아직은 마음을 놓기 어려운 찜찜한 구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나스닥이 얼마 전만 해도 진짜 거의 5%나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간밤의 반등은 2.5%가 나왔습니다. 유세혁 전문가는 악재 소멸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네요. 아니요, 악재 소멸 구간이 아니고요. 초록불을 눌렀어야 되는데 잘못 눌렀네요, 그러면은. 예. 네. 초록불. 네네. 방금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는 부분이 이제 내일이면은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변동성을 주겠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지금 아까도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되게 조심하자. 라고 말을 했었던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든 악재가 해소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악재가 하나씩 해결이 될 때까지는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반등은 저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름장에 중요하게 보시는 변수 유가와 전쟁.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네, 윤겸 전문가님은 데드캣 바운스와 악재 소멸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두시는지요? 저는 뭐
말씀드리면 악재 소멸 지금 구간 진입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약간 미약한 잠깐 고양이가 눈을 잠깐 뜨고 뛸까 말까 조금 움직이는 그런 스몰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세 분 의견이 같으시네요. 작은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한 반등이라는 점에서 하루하루 장에 대해서 경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장에서 또 확인할 변수 혹은 이 스탠스를 바꾸실 만한 변수로 또 역시 윤겸 전문가도 전쟁 유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도요? 예. 지금 이제 유럽의 이제 근원지라고 그래서 이제 WTO가 심각 검토 단계에 또 들어갔습니다. 이제 발생 숫자는 뭐 1,300명대 뭐 그렇게 아직은 뭐 우려스러운 숫자가 아니지만 이 작은 불씨가 결국에는 산불을 온 사냐를 뒤덮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간과하고 미미하게 봤다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600만, 제가 알기로는 600만 명이 사망한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시 봐야겠지만은 그렇듯이 이 작은 불씨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지금 증시의 큰 변수 악재로 이제 돌발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유심히 지켜보면서 또 관련주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검토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 전쟁 유가 그리고 신용 물량 잔고 이 세 가지를 주요하게 보시나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드리자면 미국이 이번에 75bp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리랑 미국 금리랑 동일해졌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더 빠르게 유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우리 시장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환율도 올라가는 게 약간 꺼림직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약간 금리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빨리 시급하게 되어야 외국인 이탈 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막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6월 달에 다들 최악이라고 하는데 7월 달도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은 있긴 있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들 기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전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장기화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7월 달에 바이든이 사우디를 가가지고 약간 유가를 못 잡는다. 이러면은 약간 더 혼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서 아직 안심하기 이른 이유 바로 전쟁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과 유가의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세계보건기구에서 23일에 비상사태 선언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회의가 있죠. 이 부분들도 계속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동일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점, 한국은행이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을 해 나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과 환율 역시 영향을 받는다는 판단입니다. 강한 코멘트 함께 해봤고요. 이어서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 체크해 보시죠.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빨간불입니다. 양시장이 모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한 녀석들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윤겸 전문가의 TCC 스틸이 지금 수익률 확인해보면 11%가 조금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도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잠깐 급등했던 TCC 스틸이 오늘 지수 상승과 함께 이틀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더니 이렇게 11%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윤겸 전문가에게 토마토 티켓이 쥐어지게 되는데요. 윤겸 전문가 그간 쌓아온 토마토 티켓 현황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토마토 티켓 총 4장입니다. 문배철강과 퍼스텍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 오늘의 TCC 스틸까지 총 4장의 티켓을 획득하게 됐는데요. 현재까지 토마토 티켓 획득 현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유세벽 전문가가 총 토마토 티켓 5장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겸 전문가 오늘 추가적으로 획득하면서 4장으로 2위에 올라서게 된 모습이고요. 이정우 전문가 3장, 반재혁 전문가 2장으로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강한 녀석들입니다. 그간 미국 연준의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인지 양시장이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약세장에도 빛을 발하던 강한 녀석들이 반등에 성공한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한 녀석들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 채팅창에서 지수를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부성님께서 음봉 상승 별로인데 양봉 상승 가자라고 중국장 좀 올라줘라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유세벽 전문가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수익률 도달 소식인데요. 두 자리 수익률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TCC 스틸. 이번 주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종목 나왔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 좋다 바로 반응을 하셨던 종목인데요. 오늘 배터리 관련주로 동반해서 강세를 띱니다. 11.67%의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리뷰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LG 엔솔이 이제 7,300억 원통용 전지에 투자한다는 이제 그런 중요한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TCC 스틸을 주목 깊게 봤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56% 상승을 했다는 부분하고 또 LG 엔솔하고 이제 긴밀한 이제 공급 관계가 또 있고요. 또 어차피 2차 전지는 이제 향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또 밀고 있는 그런 미래 산업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제 매출 증대와 이제 그 LG 엔솔과의 관계 또 이제 7,300억 투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급과 기대감이 많이 쏠려서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장에서도 빛을 발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려운 장이 힘든 장이지만 그 어려운 장에서도 그래도 내가 수익과 이익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집중하고 너무 이제 시장 탓, 약세장, 하락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시고 뭐 주식은 파고와 같단 말이 있고 영원한 상승도 없고 끝없는 추락도 없습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내가 전략적으로 내가 살아나기 위한 시장 전략 대응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마토 티켓은 저희가 두 자릿수 수익률을 도달하거나 제시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저희가 전문가께 수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개 티켓을 확보한 윤겸 전문가의 TCC 스틸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 어떤 종목으로 오전장을 마무리할지 추천주 보시죠. 유세벽 전문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정호 전문가 S에너지, 윤겸 전문가 코프라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지금 또 종목들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시장 의견, 강한 코멘트를 우리가 소화하면서 역시 지금 좀 불안한 반등이다라는 데 공감을 하시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누리호 2차 발사가 무산되면서 방산주 궁금하시죠? 유세벽 전문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체크 포인트 주시죠. 네, 강한 녀석들에서 참 많이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제가 첫 방송 때 추천주로 들고 나왔었고 목표가를 도달했었던 종목인데 2차 목표가는 7만 원까지도 제시를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까라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있겠죠. 나로 발사 관련해가지고 근데 8월 달에도 또 발사를 합니다. 이런 관련된 이슈로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다시금 들고 왔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레드백이라는 이 호주 장갑차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이 수주가 터지게 된다면 정말 글로벌적으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실적 또한 예전에도 잘 벌고 지금도 잘 벌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아까 전에 아침만 하더라도 52,000원까지 밀리는 모습 보면서 지금 부분에서는 담아야지 라는 이 생각을 했었는데 좀 다시금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근데 지금 장기적인 추세를 본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회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종목이에요. 5만 원 오면 사고 57,000원, 58,000원 이렇게 오면은 팔자. 그래서 이 종목으로도 단타를 충분히 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지 살짝 이탈할 적은 있었지만 무너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로는 5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6만 원까지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세혁 전문가님 믿고 회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5만 원에 무조건 사면 되고 57,000원, 8,000원 팔면 된다. 이런
이런 어떤 심플한 전략을 사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장이 어렵지만 또 심플한 전략이 가능한 종목으로 지금 어려운 시장을 타개해 나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누리호의 심장을 만든 한화그룹 가운데 장갑차의 수주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쪽의 수주 공시가 나온다면 주가 큰 화답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정호 전문가의 S에너지를 볼까요? 저희가 또 신재생 에너지 많이 강조를 해드렸고 이정호 전문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초반 방송 때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주 태양광주 언급해 주셨던 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태양광주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태양광주를 언급하고 그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고 했다가 이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근데 요즘에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조금 약간 눌려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도 태양광 관련 종목입니다. 바로 S에너지인데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태양 전지 모듈 제조업체고 태양광 발전소 유지 보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회사로는 SP열셀이 있고요. SP열셀이 뭐 수소 관련 회사인데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 플러스 수소 약간 시너지가 나중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기업도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차트상으로는 약간 눌림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약간 적자 회사입니다. 약간 적자 회사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보시고 시총도 약간 1천억대라는 거 좀 보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좀 매력적이라고 보는 게 요즘 시장에서 약간 이런 테마성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고 지금 차트상으로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올라가지고 나서 좀 조정 구간 있고 다시 재반등 올라주는 모습. 그리고 얼마 전 6월 7일 날 상한가까지 안착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모습.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된다면 기간값이 조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온 종목이고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구간이 눌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약간 풍력 관련해가지고 CS 베어링이 약간 상승세가 좋았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 눌려줄 때 들어가면 다시 한번 수익을 보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니까는 지금 가격대인 54,020원? 이 정도 가격대면 괜찮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가 부근에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지금 부분에 들어가서 양봉 마감을 한다면 오늘 더 베스트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손절가는 지금 약간 4,700원 부분,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6,5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S에너지 재무제표 보면 손이 안 나가요 라고 글을 주셨는데요. S에너지 너무 부실한 기업 아닐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S에너지, S퓨얼셀의 종속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룹사가 이 수소와 태양광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구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 시가총액, 기업의 가치죠. 지금 좀 낮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소형주들이 또 강하게 탄력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의 국면도 있습니다. S에너지 눌림목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늘 수익률 도전해 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700원을 제시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의 종목 코프라입니다.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코프라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파업연대가 철회를 했고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주가가 지금 상당히 과대 낙폭에서 저점 구간에 나와 있고요. 또 이 코프라는 이제 그 현대 기아에 이제 부품을 납품합니다. 칩 부분. 또 신소재 아주 기술적인 부분 칩을 갖다가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제가 이 기업을 갖다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본 게 월봉상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상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2021년 11월까지 상당히 이제 월봉상 차트가 이제 우상향하면서 고점까지 올라왔었죠. 13,8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대외적인 악재, 또 자동차주가 또 이제 계속 하락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
280원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제 월봉상 보시면 상당히 여기 보시면은 2017년 7월 지수의 그 부근과 지금 2022년 지금 6월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지지대 이 기본적인 이 지지대를 같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바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점 구간이 상당히 내려와 있고 또 하나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을 좀 보면요.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요. 19년부터 20년, 21년까지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면서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비해서 또 31% 늘어나는 매출액에다가 영업이익도 제 전년 동기 비해서 20%,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비해서 175%까지 상승하는 이런 이제 재무제표가 아주 탕실하고요. 재무 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동 비율은 200%에 가깝고 부채 비율은 한 78%밖에 안 되고 유보율도 상당히 좋고 성장성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익성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 기업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기업이 상당히 이제 수익을 내고 자금, 유동성 자금이 이제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최근에 용산에 건물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다가 R&D 기술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이제 주가 발전 방향에서 많이 쓰겠다. 사업을 좀 다각화해가지고요. 네, 건물 임대인가요? 아닙니다.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건물만 예. 매입해서 그 예. 자산 가치가 예, 구현된다는 들어갔고 말씀이시죠? 거기서 나온 또 수익을 회사의 R&D 기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회사의 이제 성장, 발전성 건물을 샀는데 수익이 어떻게 나오죠? 거기서 이제 어떠한 이제 임대도 할 예, 거고요. 여러 이제 수익이 임대사업을 하는 거군요. 예. 그 안에서 또 이제 수익성이 나오니까 네. R&D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회사의 주가에 성장이 될 수 있는 쪽에 이제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저점 구간에서 한번 담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찾고 회사의 재무 또 실적 그런 거 다 보고 성장 가능성 보고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서 종목을 선택하시면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이거는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지금 이제 6,300원대 와 있는데 6,300원 부근에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를 1차로는 7,000원대. 그렇죠. 그럼 이제 7,000원 되면 10%가 되니까 6,300에서 10%만 7,000원대니까 7,000원 뭐 2,300원 정도 봐도 되고요. 1차 목표 이렇게 보고요. 손절가는 6,000원이 무너지면은 그때 손절하셨다가 다시 저점 구간에서 담으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또 2차 목표는 제가 봤을 땐 8,0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지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프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업입니다. 플라스틱 기업이고요. 자동차 내 외장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 1,561억 원의 시가총액을 가리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비해서 주가 반토막이 나 있어서요. 주가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프라 실적 턴어라운드뿐만 아니라 용산의 건물 매입 모멘텀까지 기업 가치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코프라에 대해서 현재가에 진입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의 3가지 종목, 2가지 종목은 태양광과 방산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낙폭이 과대했다는 판단으로 자동차주 가운데 코프라를 또 한 종목 윤겸 전문가는 가지고 왔습니다. 세 분의 이 선택이 어떤 수익률로 돌아올지 혹은 손실로 돌아올지 계속 관찰해 보겠습니다. 세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장까지의 반등은 일단 아쉬운 상황인데요. 오후장까지 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